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불로소득의 우상으로 변질돼 버린 부동산 문제를 꼬집은 인터뷰 프로그램과 피의자 승리, 입대 후 군사법정 재판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내가 본 DMB,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섬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민자들의 모습을 담은 특집 섬으로 떠난 한인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뉴스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고 서류환 씨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지난해 많은 축구팬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던 호날두 노쇼 사건 이후 진행 상황을 취재한 박희재 기자를 만나 얘기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이승민입니다. YTN 유튜브 채널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구독자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YTN 뉴스 조회도 27억 600만 회를 넘어섰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도 워낙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 교수님은 이번에 YTN 처음 출연하셨는데 지난 저희 YTN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특별히 여러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지금 또 선거철이기도 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굉장히 많은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또 이 와중에 봉준호 감독님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 같은 굉장히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어차피 직업적으로 뉴스를 계속 봐야 하고 네. 그리고 또 분석을 해야 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바쁘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여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정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뉴스, 또 반면에 아주 기쁜 뉴스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와 못한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그 YTN 뉴스 중에서 잘한 뉴스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저는 이번에 쭉 뉴스를 모니터링 하다가요. 2월 8일에 방송된 인터뷰 프로그램, 여기서 부동산을 신으로 모시는 이상한 나라 편을 가장 잘된 뉴스라고 봤습니다. 네. 일단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요. 손낙구 그 저서의 땅과 집의 이야기,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근로소득자가 여기서는 이제 정상인으로 표시를 하고,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불로소득자들을 비정상인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뉴스를 좀 더 인상 깊게 더 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이 비정상적인 이 불로소득자들에 비해서 늘 좌절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지금의 세태를 꼬집었다라는 차원에서 이 인터뷰 프로그램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제 제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나 프랑스, 싱가포르 이런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향까지 좀 모색해 봤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굉장히 잘된 뉴스로 봤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나 아니면 실제로 무주택자, 주택 구매가 어려운 무주택자, 우리 서민들의 인터뷰죠. 이런 인터뷰와 각종 인포그래픽,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BGM도 굉장히 저는 감성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영상기획팀이 제작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로소득의 우상이 돼버린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독특한 영상으로 잘 표현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셔서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 네. 좀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느낌이셨죠. 한 7분 넘는 길이었는데 지루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의 골격이 되는 부분은 이제 손낙구 씨 부동산 관련 책을 몇 권 냈습니다. 그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 그 부동산 계급 사회 이런 책들을 내면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분의 이제 논리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장 또는 그 어떤 시민들의 인터뷰를 덧붙임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밝혔다기보다는 어떤 이게 정말 문제구나라는 감성을 제대로 자극한 그런 리포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좋은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2월 3일 방송된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 어려운 이유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명칭이 네네. 바뀌었지만 이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들은 워낙에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라고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될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정에서도 그나마 그런 질병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왜 지금 바로 백신이 못 나오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약간의 시간적, 심적인 여유를 줬기 때문에 네. 이 아이템이 잘 만든 뉴스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이제 그 내용 면에서는 이제 백신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상용화까지 걸리는 필수적인 과정과 시간들 그리고 돌연 변이와 그 백신의 효과의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잘 만든 뉴스였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뉴스는 사실은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친절한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안 알려졌던 그런 바이러스였고 이제 초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분별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라 기자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분은 YTN 사이언스에 속한 기자거든요.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요약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메르스가 5년, 사스가 한 17년 됐는데 백신 개발됐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는 그거는 사실 모릅니다. 여튼 지금 평가원님께서 어떤 이제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 실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를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넘쳐나는 네. 정보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감을 더 조장하는 네, 경우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 또 가짜 뉴스도 워낙에 또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걸 또 잘 선별하고 가려내는 게 또 언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뉴스가 좀 아쉬우셨어요? 예. 저는 지난 2월 6일에 방송된 광주 21세기 병원 격리 부실 환자 쪽지로 호소 요 보도를 아쉬운 뉴스, 이번 주에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앵커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가장 발빠르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또 있었고요. 또 16번, 18번 확진자가 거쳐가서 이제 봉쇄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된 그러면서 접촉 환자들을 격리 중이고 있었던 21세기 병원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그 현장 소식을 가장 신속하게 알려준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전달된 뉴스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우려가 됐었는데요. 그 격리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아서 그 쪽지에 담겨 있는 내용, 요걸 보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장 상황 연결 보도였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접촉 부분에 있어서 취재진의 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도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언어들이 사용되었다라는 점들을 좀 우려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먼저 앵커께서 취재 기자와 연결을 할 때에 다소 부정확한 표현들을 쓰셨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 볼 때 그대로 제가 옮기는 네네.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 볼 때 환자가 3층에서 창문을 흔드는 손을 밖으로 내밀고 흔드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것이 뭐 봉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저는 봤고요. 네.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이제 YTN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언론사들이 표현 제목 특히 표현 앞에 단독
이런 표현들을 많이 붙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보도도 단독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달고 제목이 탑재되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속보 경쟁, 그다음에 상업적인 경쟁 이런 경쟁들을 조금 뒤로 약간은 한 발 밀어놓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실제로 우리 재난보도 준칙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감염병 보도 준칙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취재보도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기자님들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준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이 보도를 좀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송태엽 센터장 뭐라고 하실까요? 먼저 그 재난보도 매뉴얼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사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메르스 이후에 보건복지부 기자협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낸 저기가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자협회의 재난보도 매뉴얼에도 이제 감염병이 저기로 이제 포함이 됐죠. 그 재난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이제 그걸 지켜서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감정적 언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그 사건 보도하던 관행이 약간 좀 더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세 번째 말씀하신 뭐 단독 제목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김범한 기자한테 조금 미안해요. 잘못했다 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저희 기자가 21세기 병원에 거기에서 이제 혼자밖에 없었어요. 단독으로. 다른 팀 기자들하고 정반대 노선으로 동선으로 움직였거든요. 그 전날에는 전남대병원에 저희가 단독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도한 건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한 거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좀 속보 경쟁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드렸던 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평가원님은 또 좀 아쉬운 뉴스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2월 4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승리의 입대 통보 군사법정서 재판이라는 뉴스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 뉴스는 승리 씨가 입대를 하면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시청자의 대다수는 군인의 신분이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일반 법정의 재판과 군사법정의 재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재판의 절차나 재판의 내용이나 아니면 또 재판 후에 나오는 결과의 후속 조치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면들도 여러 가지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같이 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전달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뉴스였습니다. 네. 뭐 해외 원정 도박에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 씨의 군입대, 3월 초순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지금 평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재판과 군 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보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좀 궁금증을 남겼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기사님이 많네요. 그런데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30세가 되기 전에 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승리 씨가 곧 30세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게 되면은 민간인이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라도 입대하면 군 법정으로 옮기게 되는 거고 군 법정은 1, 2심이 다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심에 대법원에 갈 때는 이제 민간 대법으로 가는 거고요. 뭐 군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더 가혹하게 형벌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일반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법률에 준한 군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다만 좀 다른 건 이런 거랍니다. 감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자 뭐 재판관인 그 군 법원
해서 감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승리 씨의 경우는 군 생활 중에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경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리포트에 조금 더 담겼다면 네. 어땠을까라는 네. 아쉬움은 네. 남는군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호주의 바누아투, 남태평양 피지 모두 휴양지로 유명한 섬인데요. 그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삶을 담아낸 특집, 섬으로 떠난 한인들을 최현주 평가원이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최근에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가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편 아예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국인이 잘 모르는 곳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된 YTN 특집 섬으로 떠난 한인들에서는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민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 2라운드를 다른 나라에서 설계하고 싶은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도입에서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보여주며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발리에 정착해 서핑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균 씨를 소개했습니다. 한 번 파도 위에 올라타는 데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짜릿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남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면 되고 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준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이 되고 그에 맞춰서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정희진 씨는 처음 이어진 이민왔을 2부에서는 때는 호주의 한국산 북동쪽에 중고차를 위치한 작은 판매했지만 섬나라 최근에는 바누아투에서 주로 정비일에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희진 씨와 교민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섬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남태평양의 국가 피지에서 태권도를 전파하며 한글학교 교장까지 맡고 있는 라상현 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피지 현지인들이 정식으로 도복까지 갖춰 입고 태권도 수업을 받고 있네요. 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분. 바로 라상현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이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활을 통해 이민 후의 다채로운 삶의 모습과 장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까지의 어려운 점들을 자연스레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단 내용적 측면에서는 해당 국가의 환경이나 이민과 관련된 정보들이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실제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특집은 그동안 휴양지로만 알려졌던 섬을 이민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특집 프로그램에서 더욱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이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지난해 12월 중증 장애인 고 서료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YTN을 비롯해 여러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사건을 언론사는 어떻게 다뤘고 또 이용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인 재현, 미디어 언어, 그리고 이용자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뉴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전남 여수에서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시범 사업에 동료 지원가로 일하던 24살 설류한 씨가 과도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사에 누구의 목소리를 담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뷰를 한 대상이 누군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재연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요. 먼저 YTN 보도부터 볼까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동료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설 씨가 동료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였습니다. 설류한 씨가 겪은 어려움이 설 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동료 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입장을 더 중요시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정부의 입장은 짧게 처리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A사의 보도도 YTN과 마찬가지로 동료나 장애인 활동가의 인터뷰를 담고 있는데요. 음성 변조한 동료 인터뷰는 과도한 실적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 속의 미디어 언어는 어떨까요? 미디어 언어는 여러 가지 요소로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고 보완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말이 아닌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영상과 음악인데요. 영정사진에 잔잔한 음악 배경이 흐릅니다. 설류한 씨의 생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추모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막은 중립적으로 표현해서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사 자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좌측 상단에 장애인들 뿔났다라는 자막이 보입니다. 뿔났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강한 분노의 정서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요. 영상을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모자이크 처리된 시위 장면도 자막에 맞춰 나오고 있어서 분노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설류한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를 메신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잠시나마 설류한 씨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와 차이는 있지만 배경음악을 까는 구성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접근한 부분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누구를 위해 뉴스를 만드는가, 누가 뉴스를 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이용자라는 단어로 이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YTN은 설류한 씨와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등 5건의 리포트를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뉴스 선택이 그만큼 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A사 같은 경우에는 1분 38초의 보도 중에서 1분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다뤘고 나머지 38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요금 인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B사는 2분 55초로 가장 길게 다뤘는데요. 사건의 발단과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정부 입장까지 해당 리포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이지만 언론사마다 제목부터 내용 구성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선택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이용자의 몫이 아닐까요? 뉴스, 알고 보면 더 좋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를 샀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호날두 노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박희재 기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지난해 7월 호날두 노쇼 논란 기억하시나요?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팬들이 호날두와 유벤투스 구단을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주인공 박희재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사회부 사건팀에 있는 박희재입니다. 네, 박희재 기자가 얼마 전 직접 취재한 노쇼 호날두 처벌 불가 입증 어려울 듯, 이 내용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프로축구 친선 경기. 6만여 명 관중들은 호날두의 이름을 애타게 외쳤지만 끝내 벤치만 지키면서 기대는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유벤투스 측은 직전 중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호날두가 이미 체력을 소진해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한국전을 뛰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해명이 나온 상황에서 관중들을 속였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 왜 논란이 되었는지 핵심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날두 경기를 보러 갔는데 왜 호날두가 안 나왔냐. 호날두가 출전을 하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 실제로 축구 경기를 보진 않았느냐. 어떻게 그게 정신적인 피해냐. 이렇게 주장하는 논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재 기자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네. 취재차 갔었던 건가요? 이게 전혀 취재랑은 상관이 없었고 근무가 끝나고 친구가 이제 같이 축구 경기 티켓을 끊어놨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경기를 봤는데 경기를 끝나고 나오니까 정말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호날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관중 분위기가 막 이렇게 환호를 지르다가 야유로 바뀌어가는 그 피부로 느껴지면서 이게 좀 일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끝에 좀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좀 잊혀져 가고 있는 내용인데 후속 취재를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억울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이 책임 주체가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관중을 속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고의성이 있다고 해도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회의론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인터폴하고 이제 이탈리아 경찰과 공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탈리아 경찰에서는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탈리아 경찰청에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해라, 공조 요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건데 오기 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법무부랑 이탈리아랑 같이 수사기관이랑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호날두 선수 측하고 그 소속팀에서는 별다른 답변은 없는 상황인가요? 실제로 메일도 보내고 연락 시도를 했는데 에이전시에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소속팀 유벤투스에서 전담을 해왔다. 그래서 이쪽에 문의를 하시라 이렇게 답변이 왔고 유벤투스 쪽은 여러 차례지만 답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던 이 호날두 노쇼 논란과 사실 이후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오늘 박희재 기자와 함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들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